네, 테마가 있는 파워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장 이 월요일까지 누적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연구원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죠. 자, 21.0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현대공업을 필두로 팜스코, 리드코프, 부광약품 모두 플러스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성창 오토텍이 5% 비중으로 신규 편입됐는데요. 마이너스 1%대 약세. 영흥철강은 어제 시초가로 매도 처리됐습니다. 누적 수익률 12.24%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이서구 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 13.51%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풍산과 롯데케미칼도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신한지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군요.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3%대입니다. 신영목 팀장의 포트폴리오 보시죠. 크리스탈 6.64%, 환인제약 3.3%대 플러스 수익입니다. CJ는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메디톡스 마이너스 2%대 약세입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0.3%입니다. 황보원경 차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원개발이 14.7%, 그 뒤를 이어 성창기업지주가 3%대, 경인양행과 NI스틸, 블루콤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9.48%입니다. 네, 오늘 동부증권 영업부의 이서구 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죠. 네. 어제 장중에 코스피가 2000선을 잠시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네. 좀 박스권을 돌파할 모멘텀 여전히 부재 중이죠. 왜냐하면 네. 또 실적 확실히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물론 뭐 최근에 뭐 무섭게 또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어제 2000포인트 장중 이탈에 대한 우려도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2000포인트의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000포인트 매물 소화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하고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외국인이 연이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2000포인트에서 횡보, 제가 지난주 바로 목요일 2000포인트 상단 돌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상단으로 더 갈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2000포인트 근처 오니까 또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아직 가질 필요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잠시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화면 잠깐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지금 거래소의 매수 주체가 과연 누구냐? 즉 매도가 나오더라도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다만 아랫부분에 여기 보면은 선물 부분에서 1조 넘게 매수하다가 다시 또 다 토해냈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선물에서 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은 주워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대의 매물 소화 과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요번 주 바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고 글쎄요. 요번 주 좀 또다시 고점을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삼성전자 실적 우려 이미 좀 노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7자가 붙느냐 8자가 붙느냐 그게 문제로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반응이 되고 있는데 7자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요. 가격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저가는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은요 건설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포트에 편입하려고 하다가 신입하는 종목이 있었죠. 예. 대리산업 좀 아까운데요. 일주일 사이에 10%가 넘게 올라왔고요. 그 앞서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도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소 아쉬운 건설주 편입은 좀 안 됐지만 네. 이 건설주라든가 증권주 주도주 흐름이 나온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2000포인트 상향 돌파 가능성 염두 그리고 화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죠. 먼저 코스피 지수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단을 두드린다. 다소 2000포인트 한 번은 볼 수 있겠지만 위로 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2000포인트 한번 봤습니다. 네. 하지만 갭을 메꾸는 정도고요. 삼각 수렴형이 완성점에 있다라고 놓고 보면 상향 돌파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오히려 업종 대표주라든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건설, 증권의 경기 민감주, 산업재, 소재 이런 방향의 포트는 여전히 유지 혹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요, 6개 종목을 지금
10% 비중으로 가지고 네. 계신데 오늘 보유 종목 중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종목이 있다 들었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로는 손절이 나간 종목이 분명히 있어서 네. 아쉽습니다. 대형주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고공권대 혹은 저가에서도 좀 변동성이 좀 커서 손절이 나가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멈추면서 수익률이 다소 부진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위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역시 비중은 좀 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비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의 추가 비중 확대를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포트 편입한 이후에 약간 눌림목이 있었지만 예. 다시 상향 돌파를 하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실물입니다. 전기동이라고 해서 구리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점 잡고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 돌파한 시점에서 주가 흐름도 앞서 보셨었던 주가 흐름도처럼 전 고점을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역시 실물 가격이 저렇게 좋다라면은 역시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비중 오늘 약보합세 즉 28,200원 수준, 한 200원 수준, 300원 수준 이하라면은요. 네. 3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00원 수준 이하라면은 5% 비중 확대를 하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가격을 지금 자막에는 28,200원 나왔지만 28,300원 네네. 선으로 잡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높게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 풍산은 5% 추가 매수를 시도하시기로 했고, 그렇다면은 풍산이 5% 매수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네. 15% 비중이 남는데, 네. 어때 또 새롭게 편입할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예. 건설주를 담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건설주 최근 지난 일주 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네. 부담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네. 다소 눌림목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증권주 가운데에서 좀 주서 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먼저 선두에 나섰던 미래에셋, 삼성증권이 있는데요. 후발주 개념으로 대우증권을 오늘 편입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편입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예.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건설주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던 이유는 역시 DTI라든가 네. 건설주 관련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즉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 가지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취약한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도 같은 맥락에 금융주에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정부 정책 기대감, 즉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1분기까지 실적을 좀 깎아먹었었던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보면은 턴어라운드의 기반이 이 부분에서 나타났고 실적, 영업이익도 이제 바닥 국면에 다다르지 않았나. 바로 이런 국면에서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수급 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대우증권의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빨갛고 파랗고 계속 지금 이게 변화가 있는 부분, 외국인의 흐름이고요. 기관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할 때 기관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할 때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점유율이 계속 높아져가는 흐름입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네. 비중 확대가 계속 된다라는 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도 여기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더라도요. 길게 보면은 작년부터 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대우증권의 차트 흐름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거래소 주가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저가가 올라가고 고가는 일정한 가운데 삼각 수렴이 돼서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상향 돌파됐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거래소 대비 오히려 앞서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돌파한 고점대에서는 저가 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편입가는 8,950원 이 정도, 목표가는 1,200원으로 설정하면서 나머지 비중 15%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어제 9,01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제 매수 가격 8,950원 제시해 주시면서 15% 비중으로 담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영업부 이서구 부장의 포트폴리오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